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주로 에너지주와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장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매매 시그널 시장에서 포착해볼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우리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2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514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약보합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82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전일 대비 0.06% 정도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할 텐데요. 이정욱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동시호가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별 흐름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에 반복적으로 하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예상 체결 가격 그리고 전장에 보여졌던 특징주들 위주로 한번 오늘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상승 흐름을 이어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어제까지는 연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하는 7월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업계 의견이 좀 전반적인 분위기죠. 어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안에 있는 송금 기능이 이제는 막아질 수 있다라는 규제 리스크가 가격에 좀 악영향을 미친 모습 보여줬고요. 또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 수혜 대상에서 국내차가 전면 배제가 된다는 소식에 어제 기아차와 현대차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상위 4개 종목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0.33% 오른 61,700원 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0.66% 오른 45만 5천원 선에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36% 오른 9만 7천원 선의 예측가 잡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0.46% 오른 87만 9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5만 6,300원 선으로 예측가 잡혀 있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전일 대비 1%, 삼성 SDI도 1.12%, 그리고 현대차는 전일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장에서는 0.54% 소폭 상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는 18만 7천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는 오늘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줄 예정이고요. 카카오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1.52% 하락한 7만 8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업종별로 큰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금속과 운송 장비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측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대비 0.5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75,6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0.17% 오른 11만 7,900원, 그리고 LNF가 전일 대비 1.17% 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26만 원 선에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HLB와 카카오게임즈는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HLB가 0.55% 하락한 45,500원 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대비 0.7% 하락하는 56,800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도 큰 변동성 없는 모습 오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57,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큰 변동성 없이 83,200원, 어제와 비슷한 가격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이 전일 대비 0.29%, 에코프로가 전일 대비 0.99%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알테, 에코프로 현재 가격 12만 2,300원에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입니다. 첨보 홀로 파란불 켜내면서 오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27% 소폭 하락 예상되면서 예측가는 25만 4,300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었죠. 어제 보여줬던 특징주들 오늘 또 상승 흐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예측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초대형 양육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유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그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 어제 30% 상한가를 가준 종목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5% 이상의 상승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4,665원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호스펙인데요.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비스토스가 스펙 소멸 방식 1호로 SK 오호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높은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여전히 5%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4,455원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앙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상한가 찍어준 종목인데 어제 반기 보고서 제출로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3.65% 오른 가격은 4,405원 선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AT세미콘입니다. 전일 대비 30% 올라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1.7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1,370원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로투세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앞서 아가방 컴퍼니와 같이 서울에서 15조 원의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어제 가격 상승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36% 하락한 8,730원에 예측 가격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5% 어제 올라줬었는데 이 신세계가 서울옥션을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임박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24% 내린 23,800원의 예측가 잡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넘게 좀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죠.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2억이 나와주면서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해준 종목으로 어제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대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또 0.65% 소폭의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15,5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8월 1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출발하는 시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각으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착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블랙핑크의 컴백 예정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여러분들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포착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시장에 대해서 캐치를 좀 해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출발 증시가 떴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06%, 코스닥은 다행히 좀 양봉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네요. 0.12%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그 시장 분은 아시다시피 약간 반도체주나 자동차 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그 미국장 오늘 좀 끝났을 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본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시장은 약간의 상승보다는 이 강보합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매도라기보다도 약간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큰 상승폭을 지금 그 코스피에서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종이 목재 그리고 의약품의 그 기업들이 좀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좀 화학 업종을 볼까요? 화학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백광산업이 지금 0.54%, KCC가 0.33%, 그리고 한국세석 한국세석유가 지금 0.1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현대차가 지금 1.0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SG글로벌이 0.65%, 그리고 우선주죠. 현대차 우선주도 0.33%, 해양금속 우선주도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0.5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주공이 0.36%, 그리고 제휴에이텍이 0.45%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약간 보합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KT가 0.39%, 인스코비가 0.49%, 현재 피처넷이 0.53%의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고, LG플러스는 약간 좀 보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C 에너지가 0.51%, 한국전력이 0.46%, 지역난방공사가 보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가스 업체들의 좀 주가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줬다가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이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그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일 상승폭이 좀 큰 게 바로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종텔레콤이 지금 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버켓 스튜디오가 1.68%, 인포뱅크가 0.33%, 이 와이어블이 1.0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터미오리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가 3.73%, 그리고 TN투스 성진이 1.59%, 이 원품물산이 1.32%, 패션 플랫폼이 0.88%,
웰크론이 0.45%, SJ그룹이 0.7%, KM이 0.69%, 그레이티가 0.66%, 코데즈 컴바인이 0.4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랑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큐브엔터가 5.11%, JIP엔터가 1.64%, YG엔터가 1.40%, 그리고 SM 1.42%, 그리고 휴박스가 0.81%, KX가 0.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을 약간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의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들의 좀 상승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오늘 시장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JIP엔터가 오늘 2% 가까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이익을 좀 기록했죠. 지금 이 2분기 때 이 실적을 바탕으로 3, 4분기 때도 지금 그런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때 트와이스 나연의 이 솔로 앨범 밖에 어떤 신보는 없었지만, 이 팬덤 확대에 따른 그전의 음반 매출에 대한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지금 3,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지금 목표 주가도 기존의 6만 원대에서 지금 7만 5천 원 후반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업종을 오늘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동성와인텍이 4.02%, 리더스 코스메틱이 1.2%, HRS가 0.3%, 한국알코올이 0.45%, KCI가 0.42%, VTG NP가 0.3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신 방송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종텔레콤이 12.57%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MCNC가 1.2%, 와이어볼이 1.04%, KLS이 0.97%, 버킷스튜디오가 0.93%, 인포뱅크가 0.27%, TCS가 0.5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업들이 좀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은 어떤 장 초반에는 매도보다도 약간 매수나 아니면은 좀 보유 관점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테마나 종목이 치고 올라온다기보다는 그간의 약간 조정폭을 만회하는 듯 대부분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자세하게 좀 여쭤보자면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도 전략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은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이제 태광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좋았었고, 이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이 3, 4분기 때도 이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태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19%로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230%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태광의 그런 2분기 이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그전보다도 그 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100억 이하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상반기 때 수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3개년 수주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신규 수주가 약 1,270억이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올해는 3,000억 이상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후에 LNG 터미널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피팅 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진다는 걸 봤을 때 이 태광의 올해 하반기, 내년의 실적까지도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목표 주가는 지금 시장에서도 22,000원까지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가 현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다는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코스피는 0.32%, 코스닥은 0.10%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장 초반과는 달리 지금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인데요. 금요일까지 좀 쉬어가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시장은 다소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제 출발 같은 경우는 다소 숨고르기 약세, 금요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지만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 다우존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지금 저항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처럼 이런 행보 구간이 좀 있죠. 그래서 당분간의 행보 구간 또는 일시적인 충격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소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흐름들도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상단선에 약간 부딪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도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재 여러분과 같이 분석을 했을 때도 한 달 상승의 시간파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최대 한 달 갔는데 가장 짧게 걸리는 변곡점이 13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죠. 20을 하나의 피보나치 수열로 나누면 13대 8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는 잘 걸리는 숫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고점 대비 8일 정도 조정인데 지금은 하락, 그다음에 여기서 행보 등락 반등 또는 22선까지 살짝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실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인플레 법안 관련된 부분에서 완성차에 대한 약간 충격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은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섹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큰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종목분들이 이 면역 항암제 쪽이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면역 항암제 쪽의 흐름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인데 면역 항암제의 상승을 주도를 좀 했던 또는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S큐브라고 말씀드렸죠. S큐브가 현재 외국계 면역 항암제 항암 기전, PD1이나 PD-L1 기전보다 훨씬 더 나은 기전을 보여주고 있는 S큐브의 면역 항암에 대한 수출 가능성들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무엇보다 넘기 때문에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5,000원짜리가 더블 되면은 10,000원이 좀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10,000원에서 다시 더블 4배가 되면은 20,000원인데 현재 4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8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열풍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유틸리티라는 종목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KH 필룩스라는 종목이 이쪽 관련된 부분도 면역 항암제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크게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7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 이게 이제 제2신라젠으로 해서 면역항암제 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지만은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요소로 오늘 오르고 있지만은 이런 요소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KH 필룩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 면역 항암제 쪽뿐만 아니라 단일클론 항체, 이중 항체, 그 다음에 CRT 기술 쪽으로도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에클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출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이제 최근의 흐름들도 CRT 기술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케이스 박셀바이오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박셀바이오 부분들도 지금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지금 거의 지금 3만 5천 원 정도 잡고요. 3만 5천 원 잡고 7만 원이면은 거의 더블이죠. 더블인데 7만 원 다시 4배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 쪽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남선 알루미늄이 남선 알루미늄 이 종목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21선과 61선이 거의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수렴 단계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수렴 단계에서 미리서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제 쳐다보면 안 되고 한번 급락했을 때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수렴 단계 끝자락에서 첫 번째 출발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오늘 이제 크게 좀 떠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 동향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도 오늘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현대차에서 로봇 AI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떠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본 부분들은 별도로 또 따로 있는데 그에 대한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려보면은 대장주로서는 휴림 로봇이 좀 있죠. 휴림 로봇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 61선 수렴이 된 뒤에 다시 한번 정배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좀 단기 고점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오면은 3만 원대가 되면은 매수를 좀 하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현재 로보티즈라는 종목이죠.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전체 이제 이 정고점에서 돌파 길목에서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 도정 형태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하려는, 물론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2단 상승했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오늘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 약세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된 테마 쪽의 움직임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고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력 반도체는 차량용에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좀 해당이 되는 섹터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KC라는 종목군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21일과 60일선에 수렴의 끝자락에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한번 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KC가 모처럼 전력 반도체의 어떤 그 부분에서 화물 반도체에 해당이 되죠. 탄소를 하면 SiC 개념의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다용도의 어떤 산업 용도 또는 차세대 반도체의 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장 극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의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약세로도 돌아선 모습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좀 기간의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랑 중장기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하락장 속 반등 속에 지금 업종별로 종목별로 실적 기반으로 상당히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25.1% 증가한 1,361조 8,708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16.7% 증가한 107조 3,08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익률은 역시 비용 부담에 따라 다소 0.57% 감소한 7.88%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매출이 22.3% 증가한 131조 86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6.7% 증가한 8조 6,986억을 기록했는데 코스닥 역시도 이익률에서 0.31% 감소한 6.6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하반기에 연속될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단에서는 운수창고, 역시 자동차 쪽, 운수창고, 운수장비가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 생각보다 서비스와 섬유 실적에서도 섬유업종에서도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2차 전지가 속한 IT 부품 쪽이 좋았고요. 의료 정밀기기,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실적 호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전체 연간으로는 말씀드리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실적 부진을 예상을 해서 영업이익이 173조까지 241조, 영업이익은 241조, 연간 순이익은 173조로 전주 대비해서는 2.3%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의 경기 둔화가 2분기 중반부터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2006년이나 2019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2006년하고 2019년에 이 경기 둔화가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떤 주가 반응을 보셨는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달에 미국 FOMC 의사록이 수요를 파괴해서 물가 통제 의지를 강인하게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관련돼서 만약에 50bp를 올릴 경우에는 그게 금리로서는 가장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폭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글로벌 성장주하고 국내 성장주의 프리미엄 20% 간격이 벌어지면 그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로 외국인의 순매수로 간격을 메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2018년, 19년에 IT, 바이오, 소프트웨어가 그 간격이 20% 벌어졌다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과정인데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산업이 의료기기, 미디어 엔터, 골프, 친환경의 수소 쪽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미디어 엔터 쪽 올라오고 있고 골프와 의료기기 쪽에서도 지금 다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세 중에 외국인 매수, 특히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전체 매수비 중에 한 41%를 차지하는데 미국계 자금 뮤추얼 펀드 성격의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7월 달부터
매수 전환하면서 이거는 상당히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성 자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싱가포르의 테마세, 그다음에 거액 자산가들이 많은 스위스 자금들이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7월 달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자금의 연속성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지윤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종목 잘 골라야 된다. 네. 2분기 실적 이 성적표를 좀 보니까 다 잘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가 더 잘 갈지가 많은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종목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잘 갈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연간 실적이 깨지지 않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은 깨졌는데 연간 실적으로는 증가하는 종목이 있다면 2분기 실적 깨졌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2분기 실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최근에 원가 부담이 좀 심화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매출 성장 폭이 둔화된 거. 그러니까 매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 둔화 자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상당히 빠진 이 롯데칠성을 가져왔는데요. 롯데칠성은 여전히 압도적인 제품력으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압도적인 국내 1위 시장 그 점유율 음료 업체인데요. 지금 연간으로 매출단에 보니까 네이버 금융에서도 보시면 이게 매달 체크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한번 네이버 금융 종목별로 한번 컨센서스를 쳐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한 달 전에만 봤을 때도 연초 되면 한 7% 정도 선에서 지금은 13% 상가 2조 8천억까지 연매출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32%가 넘는 2,41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 또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한 8.7% 이익률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트진로는 한 PER 기준으로 18배 수준인데 반해 롯데칠성 최근에 주가가 한 1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PER이 한 10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상당히 다시 외국인이 8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제로 시리즈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맛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에서 맛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네. 먹는 것 중에 찾다 보니까 그나마 맛이 있는 걸 찾다 보니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제 입엔 맞던데 대표님 입엔 별로 안 네, 맞잖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원래는 그냥 기존의 펩시 제로 라임에서 계속 뭐 제로, 탐스 제로, 맞아요. 핫식스 제로, 제로 밀키스는 제품 품종 일당 6개 이상 다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제로 탄산 같은 경우가 50% 넘게 판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탄산 같은 경우는 판가, 피해 효과도 노리면서 그 물량 확대, QA 증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 전체 점유율을 한 40%까지 차지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이 탄산 관련 신제품 판매 라인이 매우 견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비용 부담으로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됐는데 원재료가 지금 2분기에 피크 찍고 계속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이 학시스 신제품 포함해서 제로 시리즈 신제품 포함해서 원재료 가격까지 하락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호텔 롯데가 보유지분 한 20만 주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7월 달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빠진 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처럼 이후 15년 만에 소주 빅 제품이죠. 신제품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요. 8월 달에 이제 나와서 경쟁사들은 맥주 가격을 소주 신제품에 대한 강한 그 신작에 대한 신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 맥주 가격 유일하게 지금 안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롯데 이 맥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펩시콜라가 건강음료를 표방하는 에너지 음료 제조사 셀시어스를 7,200억에 샀거든요. 이게 셀시어스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대로 분기당 매출이 1,57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연간으로 한 7천억 가까이 매출 나오는 회사인데 인공방부제를 넣지 않는 건강 에너지를 음료를 어필해서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지향형 트렌드도 롯데칠성이 역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하고 오리온이 주도하고 있어서 이런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반영되는 음료 시장에서 롯데칠성이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첫 번째 종목 이야기로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뭐 새로운 제품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고요. 오히려 좀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연간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좀 눌려줄 때면 네. 매수 타이밍으로서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롯데칠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1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뒤에 종목이 2개나 있는데 한 종목만 빠르게 먼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40년 업력에 달려라 하니 영심이 아시죠? 아는 제가 싫네요. 네. 네네. 달려라 하니 영심이의 그 제작사인 국내 대표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의 대형 미디어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뭐 JYP 신곡가죠. 그다음에 최근에 떴던 에이스토리부터 맞아요. 포함해서 여러 콘텐츠 관련된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 성장성이 좋은 이 웹툰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알려지지, 그러니까 주목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이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뚱랑이라고 하죠. 무직 타이거라고 하는 국내 토종 캐릭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BS에서 벌써 시즌2 반영하고 시즌3까지 계획이 돼 있는 지금 SBS의 아마드 사우루스 시즌2가 지금 SBS 반영하고 있고 넷플릭스 키즈 컨텐츠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뮤지컬로도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드 사우루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합니다. 이 IP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웹 관련된 영화라든지 각종 완구 그다음 VOD 서비스 그리고 여러 방송 그다음에 여러 공연까지 해서 상당히 이 라이센스 제품 판매 기반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얘네가 재밌는 거는 닌텐도 사업을 합니다. 닌텐도는 물론 워낙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800억 닌텐도 매출만 유통해가지고 1,800억 매출을 팔았는데 그 부분이 좀 급격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닌텐도 또한 신규 그 게임을 계속 6종에서 7종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지금 말씀드린 게임 유통과 출판, 콘텐츠 그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방송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다양한 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OTT 왓챠 웨이브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연평균 매출단에서 한 10%,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는 80%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PER은 1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컨텐츠 제작사 PER이 25배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미디어 관련돼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최근 한 달 동안 28%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는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전히 현재 가격에서는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가격적으로 괜찮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는 시간을 저희가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서 시장의 변곡점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저희 금요일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뒤에는 조정이 오기 마련인데 오늘 금요일장까지 좀 쉬어갈런지 코스피는 지금 현재 2,5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8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사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지금 지수를 좀 올려놓는 상황. 그래서 항상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위클리 옵션 만기에 따른 외국인들이나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들의 자신들의 파생 상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수를 조금 땡기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어거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은 물론 하이닉스 반등합니다만 삼성전자 한 종목 중심으로 시장 자체를 끄집어 올리는 상황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어제의 반등이 사실 국제적인 어떤 움직임,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도 유난히 우리가 좀 반등이 좋았던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올려놨던 것을 다시 되돌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 9시 30분, 40분 이후부터가
찐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 항상 이상한 모습, 갑자기 이상해, 이렇게 의심나는 상황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억지 모습이 나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얇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저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쪽에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다가 지금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이라도 끄집어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 금방이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거야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횡보 추세를 추세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힘차게 올랐던 게 이제 좀 우리 관악산 가면은 깔딱고개라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산에 올라가면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숨이 가장 깔딱깔딱 거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갖고 온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드링킹하고 내려가자, 이러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길목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까지는 횡보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가 다음 주 중에 아마도 상방으로 다시 내가 이제 정상을 반드시 가리라 하는 부분이라면 좀 위로 올려칠 것이고, 그 신호를 우리는 5일 이동평균선을 끄집어 올려서 종가상 그 위에 올려놨을 때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하방을 좀 보자. 어쨌든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좀 내려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어차피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눌러진다 하더라도 또 지지받을 만한 자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가서 우리가 현금 가진 것들, 주식을 담을 때는 또 어떤 주도주 섹터를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나스닥의 차트도 잠깐 볼게요. 항상 우리가 미국 시장과 같이 좀 추정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최근의 추세, 가장 최근의 추세, 7월 한 중순부터 만들어진, 혹은 7월 말부터 올라오는 급격한 아주 완만한 추세를 만들다가 추세가 바뀌었죠. 이렇게 완만하게 있던 것이 더욱더 가팔라졌습니다. 그 상황의 추세 정도는 지금 깨서 미국 역시 조금은 횡보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좀 센 발언들을 해도 시장은 됐어, 이제 어차피 고점에서 이제 인플레의 시점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만 남았을 거야 라는 이제 이런 의견이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미리 올라서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블라드 세인트 연은 총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모두 이런 얘기들 이제 FOMC 의사를 공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의견들을 한 번씩 좀 피력을 하는데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속도 조절은 조금 할 필요는 있지만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밀린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2,450 정도가 한 번 정도 지지받을 강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밑으로 열어놓은 노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 먼저 드려봅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그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혹시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십니까, 억사부님? 네, 어제 사실 이제 어제 말씀드렸을 때 그 전날 밤에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주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어제도 에너지주가 강력했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4위, 5위 정도의 방산을 규모를 가진 국가, 수출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방산주들도 힘이 좋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이슈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테마는 아주 확실했지 않습니까?
육아 지원 관련 종목들, 뭐 저출산 관련주, 뭐 그다음에 교육 관련주, 그래서 모든 게 그 하나의 초점에 맞춰진 상태였는데 오늘 태양광, 풍력 역시 에너지주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에너지 운송 관련주들 또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 추천주였던 LIG 넥스원 어제 6%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강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오늘 강세입니다. 어떤 것도 괜찮다 그랬죠. 방사는 아직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접근 가능할 것이고, 어제 다만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어제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아주 특이하게 제가 에직나라면 이런 종목들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만약에 눌러준다라면, 지금 검은색 선이 있죠. 검은색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면 그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걸 4분의 4등분을 해서 이 아래쪽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라인이 201선인데요. 4,290원이군요. 4,290원 이하부터 4,15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단기적으로만 3% 이상 수익 내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이 빠질수록 다시 테마 보람이 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전략까지 저희 챙겨봤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파트너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현 씨, 노란 우산 함께 펴보실래요? 아, 소기업 소상공인께 꼭 필요한 노란 우산. 휴식이 필요할 땐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기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